자, 108번 문제는 복습교문 한번 해봅시다. 1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답니다. 1차 부등식을 풀어야죠. 뭐 별건 없습니다. 근데 1차 부등식 풀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x를 좌변으로 넘겨주셔야 되죠. 원래 있던 ax 써줘야 되고 넘어간 게 마이너스 x, 일단 부등호 오른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를 넘기면 마이너스 4. 근데 여기 지금 x가 동량이잖아. 근데 말했잖아, 동량은 야 뭐요? 라고 하고 지가 사람은 불러놓고 실제 지가 일을 안 해요. 가로쳐놓고 앞에는 개수만 모아놓고 지가 개수의 일을 시키는 거야. 야 개수들 너 일해. 내가 모아줬으니까 니네끼리 일해. a 빼기 1 이렇게. 오른쪽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눕니까? 저 a-로 나눠야 되겠죠? x 앞에 있는 개수인 a-를 나눕니다. 나누면 일단 신경 써야 될 것부터 먼저 좌변은 약분되고 x가 남고 우변은 a-1분의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아 부등호 방향을 모르겠어. 왜 a-1이 나누었던 a-1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냐 안 바뀌냐 결정될 텐데 내가 답을 몰라서 지금 주춤주춤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옆을 봐. 옆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써 있어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을 알려줬잖아요. 답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부등호 방향도 이쪽이란 뜻이니까 이게 뭐란 얘기죠? a-1이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죠. 부등호 안 바뀌었잖아요. 양수. a-1이 양수란 얘기는 a가 1보다 크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도 정해줬지만 딴 것도 중요한 포인트.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돼. 상당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풀면 되겠죠? a-1분의 마이너스 5 걔가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그럼 얘랑 곱한 값이 이 경우와 이 분자값이 서로 같아지죠? 그럼 마이너스 1에다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 됐나요?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a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 값은 6이 된다. 이렇게 a 값이 구해진다. 맞추셨어요? 연습해 봅시다.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에 해가 서로 같다고 돼 있죠. 근데 첫 번째 식을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 3x를 좌변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x가 되고 숫자 마이너스 우변 넘겨야 되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좌변을 계산해 보면 4x 우변은 a 플러스 1. 일단 양변을 4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4. 그래 x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우리는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거는 어쨌든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x로 나누어요. 그러면 4분의 a 플러스 1. 이게 해입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되죠.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풀긴 좀 그렇고 양변에 뭘 곱할까요? 10을 곱합니다. 그럼 10을 곱하면 5가 되고 가로치고 x 플러스 7이죠. 10은 여기는 0.5와 가로 중에 둘 중에 한 군데만 곱해야 되지. 둘 다 곱하게 되면 10을 곱하는 게 아니고 100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만 10을 곱하는데 이왕이면 저 소수인 0.5에 곱하는 게 유리하겠죠. 대신 부등호 안 바뀌고 오른쪽은 5가 아니고 50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를 해도 괜찮은데 이건 곱하기잖아. 미리 약분해도 돼. 5를 약분하면 여기는 1, 여기는 10이 남죠. 1 곱하기 가로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좌변은 가로 없이 x 플러스 7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변은 약분돼서 10 남았죠. 넘어가면 x는 3보다 작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답과 이 답은 같아야 된다잖아요. 같으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 x 같고요. 부등호 방향 서로 같고 그럼 남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 너무 당연하게 4분의 a 플러스 1은 3이라는 숫자와 같아야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하면 a 플러스 1은 3, 4, 12 1이 넘어가면 a 값은 1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9번째 단어는 1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늘 그렇죠. 활용은
이 개념을 읽는다고 해서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늘 항상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문제의 뜻을 파악하여 구하려는 값에 미지수 x를 둔다. 그리고 그 x에 대한 부등식을 세운다. 부등식을 푼다.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적당히 검사해봐라. 결국은 잘 읽고 잘 세워라 식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풀어봐야죠. 뭐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이건 뭐 실전 능력을 키워야 되는 내용이지 뭐 개념 읽는다고 뭐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높이가 6cm이고 넓이가 42제곱센티인 삼각형을 그릴 때 밑변 길이를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삼각형 하나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세요. 이런 건 그냥 삼각형 하나 그리시는 겁니다. 네. 그리면 돼요. 높이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게 높이에요. 6. 그렇죠. 넓이가 얼마? 이 넓이가 42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밑변 길이를 얼마 이상 잡아야 됩니까? 밑변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높이와 밑변과 넓이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6 걔가 넓이인데 그 넓이가 42 이상이다. 좌변 약분하면 3x가 남죠. 우변은 42. 다시 양면을 3으로 나누죠. 좌변 x, 우변은 부등 안 바뀌죠. 양수를 나눴으니까 14. 그래서 밑변 길이를 얼마 이상? 밑변을 14cm 이상 잡아주시면 된다. 오른쪽 114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해봅시다. 114번 문제. 자, 600리터의 물이 든 통 A와 500리터의 물이 든 통 B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통 A에서는 18만큼, 통 B에서는 14만큼 물을 빼냅니다. 통 B에 남은 물의 양이 통 A에 남은 물의 양보다 많아지려면 도대체 몇 번씩 물을 빼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대략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이게 통 A예요. 여기 물이 얼마큼 들었냐면 600리터. 단위를 생략하고 그냥 숫자만 쓸게요. 그리고 통 B에는 통 B 500리터 인데 한 번에 어떤 행동을 한 번 하는데 A에서는 얼마를 물을 빼내게 되냐면 18만큼 물을 빼낸답니다. 이렇게 물을 빼내요. 18만큼. B에서는 얼마만큼 물을 빼내게 되냐면 14만큼 물을 빼냅니다. 한 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한 번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통 B에 남은 물의 양이 A에 남은 양보다 많아져야 된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부동식이니까 부동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를 찾아내는 거죠. B 쪽이 더 많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한 번 하면, 한 번 했을 때 이제 천천히 봅시다. 한 번 했을 때 변화는 통 A는 600 마이너스 18. 통 B는 500 마이너스 14. 근데 이걸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 뭘 곱해야 되죠? 1을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1. 18만큼 한 번 뺀다. 14만큼 한 번 뺀다. 이런 느낌이죠. 됐어요? 그럼 두 번 빼게 되면 600 마이너스 18 얘는 500 마이너스 14 얘 곱하기 얼마? 여긴 2 얘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근데 이제 문제는 몇 번인지 모르잖아. x번이면 뭐라 써야 돼요? 식을 600 마이너스 18x 여기는 500 마이너스 14x 물의 양은 어느 쪽이 더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풀어주시면 되죠. 넘겨야죠. 여기는 마이너스 14x를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4x가 남겠죠? 마이너스 18 플러스 14니까. 반대로 넘어가면 500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100.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죠? 이렇게. 그럼 좌변 x 부도 방향 반대로 바뀌고 25. 몇 번? 몇 번이에요? 아니죠. x는 이 퍼내는 횟수인데 25번보다 많아야 되니까 몇 번부터? 네, 26번째부터는 b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됐나요? 몇 번 빼냈을 때부터 라고 물었으니까 26번부터는 b가 더 많아진다 라는 거겠죠. 되셨습니까? 그치? 근데 이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암산도 가능해요. 약간 암산 가능해. 이거는. 왜 그러냐면 둘의 물의 양이 얼마 차이 나죠? 100 차이 나요. 자, 이게 B쪽이 100이 더 작아, 물의 양이. 근데 퍼내는 물의 양은 A쪽이 4가 더 많아. 그럼 100을 4로 나누는 거죠. 25. 25번 풀면 정확히 둘이 양이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26번째부터가 B가 더 많아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겠죠.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연속하는 두 정수 x, x 플러스 1. 연속하는 세 정수 x 마이너스 1, x, x 플러스 1. 여기 빠진 게 뭐 있니? 여기 빠진 거. 그렇지, 그거 빠졌잖아. 그러면 연속하는 세 짝수, 홀수, 이거 뭐라 써야 돼요? 연속하는 세 홀수 혹은 짝수. 얘는 미수를 뭘로 들어야 되죠, 그러면? 일단 숫자 3개잖아? 뭐 가장 작은 걸 x로 둔다면 그 다음은 x 플러스 2죠. 짝수 홀수는 숫자가 2씩 커지는 거니까 1, 3, 5 이렇게 나잖아. 2씩 차이 나니까.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4라고 둬도 되고, 가운데다 x를 두게 되면 그 앞은 x 마이너스 2, 그 뒤는 x 플러스 2. 화살 이해되니? 가장 큰 수를 x를 두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짝수나 홀수는 2 작아지니까 x 마이너스 2. 그 앞에 있는 건 더 2가 작아질 테니까 x 마이너스 4. 근데 특별한 건 없으면 가운데 있는 얘가 제일 문제 풀기 유리하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x를 기준으로 좌우가 숫자가 2씩 더하고 2씩 뺐기 때문에 이거 합을 계산하게 되면 숫자 계산이 좀 쉬워지거든요. 특별한 말 없으면 보통 이제 가운데 걸로 선택을 많이 하고, 만약 가장 작은 그러면 그때는 뭐 위쪽 게 제일 나을 테고, 가장 큰 그러면 아래 게 세 번째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자, 116번 문제.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죠. 연속하는 두 짝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수를 구하란 말이 없으니 그냥 첫 번째 미지수를 잡을 때 하나는 x,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1이 아니죠. 짝수니까 숫자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식세우입니다. 작은 수, 이게 작은 수죠. 거기에 4배, 4x. 6을 뺀 값은 큰 수, x 플러스 2. 거기에 2배 곱하기 2. 이상이다. 이게 크거나 같다. 이걸 부등식 풀면 되겠네요. 그럼 좌변 4x 마이너스 6. 우변은 이걸 분배하게 되면 2x 플러스 4가 되고, 넘어가게 되면 2x가 남고,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니까 10이 남고,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두 수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죠? 5부터요. 5, 6, 7, 8 이렇게 넘어갈 텐데, 우리는 짝수만 구하는 거니까 x가 5일 리 없잖아요. 짝수인데. 그럼 x가 이제 6이라면, 그 다음 짝수는 8. x가 그 다음 짝수인 8이라면 얘는 10 이렇게 갈 텐데, 그 두 수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맨 위에 있는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최소값이죠. 그 정답은 14. 두 수의 합은 14가 최소값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117번 문제. 이번엔 연속하는 세 자연수네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인데 가장 큰 84보다 작을 때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는 겁니다.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들로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는 뜻이니까 특별히 뭐 어떻게 뭐 작은 거 큰 거 뭐 골라내는 게 아니므로 이런 경우는 그냥 x-1, x, x 플러스 1 이렇게 두는 걸로 합시다. 이게 첫 번째 미지수를 세웠고요. 두 번째 그 세 자연수의 합 x-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 그 세 자연수의 합이 84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까요? 좌변은 3x가 되고 우변은 84가 되고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28보다 작답니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게 자연수니까 1, 2, 3에서 어디까지? 27까지예요. 그런데 이 세 숫자가 가장 크려면 x가 뭐가 돼야 되죠? 27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x가 27이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 x에다 27을 집어넣으면 26, 27, 28일 때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세 자연수가 된다.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119번, 120번을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풀어드릴게요. 자, 활용 문제는 웬만하면 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용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거든요. 근데 표를 그리려면 어떤 표를 그려야 됩니까? 그러면 보통 뭐 이런 표, 거리 속력 시간을 빼놓고는 보통 이 정도 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런 표. 그 상황을 각각 두 개로 분류하는 겁니다. 하나는 제품의 종류, 우유가 있고요. 주스가 있죠. 이렇게. 제품으로 분류해주고, 그 다음은 조건을 보니까 개수가 나오네요. 우유와 주스를 합쳐서 몇 개, 그 다음은 각각 그걸 샀을 때 금액이 나오니까 개수로 식을 하나 세우시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뭘 채워 넣을지는.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주스를 최대 몇 개 살 수 있습니까?를 물어봤으니 주스의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이제 칸 메꾸시는 겁니다. 여기가 x개. 그럼 우유는 몇 개인가요? 15-x개. 15-x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주스 x개를 샀을 때 금액인데 주스는 하나당 얼마죠? 800원이에요. 그럼 x개를 샀으면 800x만큼 돈을 내야 될 테고 우유는 한 개 600원입니다. 그럼 600 곱하기 이 개수 15-x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 둘을 합쳐서 얼마? 10,000원. 내가 가진 돈이 10,000원밖에 없거든요. 10,000원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근데 이런 문제 푸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시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미리 여기 있는 항 보기 불편하니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600 가로 15-x 더하기 800x는 10,000원 이하이다. 썼죠? 쓰고 나서 0이 각 항마다 0이 너무 많아요. 공통적으로 두 개씩 겹치니까 0 두 개를 지우세요. 양변을 100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양변 100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분배도 괜찮은데 또 남아있는 숫자를 보니까 남아있는 숫자에 6, 8, 100이 남았죠. 다 2의 배수니까 2로 나누면 여기는 3이 남고 여기는 4가 남고 여기는 2로 나누면 50이 남을 거예요. 자, 이제 분배해 봅시다. 3을 가로 안에 여기 남아있는 3을 가로 안에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45 마이너스 3x 플러스 4x가 남았죠. 우변은 50.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계산하면 x만 남네요. 그럼 45가 이렇게 이항하면 되니까 5 이하. x가 뭐였죠? 주스의 개수. 따라서 주스는 몇 개 살 수 있나요?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살 수 있다. 최대 몇 개까지 삽니까?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가 정답이 되죠. 이 문제 정답은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120번 문제. 어느 전시회 입장료는 4명까지 1인당 2,500원을 내요. 4명까지는 몇 분이세요? 1명이요? 2명이요? 3명이요? 4명까지는 개인당 그냥 2,500원만 내면 돼. 근데 일단 4명을 넘어가. 5명부터는 몇 명입니까? 5명이요? 그러면 초과된 사람만 4명까지는 그냥 원 금액인 2,500원 내는데 5분이시면 4명까지는 2,500원인데 초과되신 한 분은 2,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할인을 내준다는 얘기죠, 결국은. 초과된 사람은 1인당 2,000원이라고 한다. 500원 할인해준다. 그러면 18,000원으로 이 전시에 관람할 때 최대 몇 명까지 입장 가능합니까?를 물어봤네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어려울 게 없는 문제거든요. 문제 풀이는 상당히 내가 어디다 미술을 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최대 몇 명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거는 입장 인원 전체를 말합니다. 입장한 인원수를 X명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초과된 인원수는 그렇지, 왜 이래? 초과된 인원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전체 X명이 들어왔어. 근데 그 지금 4명은 2,500원 내. 그럼 나머지는 초과 인원이잖아. 그럼 초과 인원은 몇 명이에요? X-4명이겠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전체 X에서 4명 빼면 나머지는 초과 인원이잖아. 4명이 기준이었으니까. 됐니? 그럼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그럼 4명 기준이 되는 4명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명이 개인당 2,500원을 내니까 얼마 내죠? 10,000원 냅니다. 그 다음에 초과된 인원은 X-4명. 이 사람들은 얼마 내야 돼요? 인원수만큼, X-4만큼 개인당 2,000원씩을 내죠. 이거 두 개 합산한 게 내가 내야 될 총 입장료 금액이네요. 그럼 10,000원 플러스 2,000 가로 X-4 이렇게 되면 입장료 총액 금액. 근데 그 금액이 18,000원으로 전시관을 들어가려면 18,000원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금액이 18,000원 이하 18,000원까지는 가능하니까 등호가 붙어야 되죠. 그리고 이 문제도 0, 3개를 가볍게 이렇게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0, 3개 지워주시고 또 남아있는 수가 다 2의 매수니까 또 2로 약분하세요. 그럼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5가 남고 오히려 약분하는 게 헷갈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약분은 그냥 선택인 거니까요. 그럼 좌변은 5가 남고 우변은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냥 가로를 풀고 X-4 얘는 9. 그러면 X 플러스 1 9 넘어가면 따라서 X는 9 이하.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사람 인원수니까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 9명까지. 그럼 최대 몇 명 입장 가능합니까? 9명 입장 가능합니다가 정답이죠. 됐어요? 됐습니까? 문제도 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웬만한 활용 문제들은 표를 잘 작성하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것도 이런 표를 그렸죠. 두 칸에는 형과 동생.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니까 현재 저축액은 형이 더 많아요. 형이 15,000원, 동생은 8,000원. 근데 앞으로 매달 이제 저축할 텐데 형은 1,000원밖에 저축을 안 해. 돈 많으니까. 근데 동생이 이제 형을 이기고 싶다고 2,000원씩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동생이 지금은 저축액은 적지만 저금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형의 저축액을 넘어가겠죠. 그때가 언젠지 그게 몇 개월 후부터인지니까 이걸 X개월이라고 했겠네요. 문제에서는. 그럼 현재 형은 15,000원, 동생은 8,000원? 그럼 X개월 후에 이게 뭐라는 뜻이죠? X개월 후에 형의 금액이에요. 원래 있던 15,000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15,000원 있고, 그쵸? 형은 한 달에 매달 1,000원씩이니까 X개월 후면
1000X의 돈이 덧셈돼 있고, 동생은 원금은 그냥 있는 거죠. 원래 있던 금액은 있고, 플러스 2000X예요.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동생의 저축액이 8000 플러스 2000 X가 형의 저축액 15,000원 더하기 1000X 보다 더 많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걸 푸시면 정답이에요. 네,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푸실 테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한 달 휴대 이용 금액이 다음과 같은 두 통신사가 있어요. A 통신사, B 통신사. 근데 B 통신회사보다 A 통신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금액이 유리하다는 뜻은 돈이 싸다는 뜻이에요. 싼 값. 값이 더 싸다. 한 달 휴대전화 이용을 몇 초 미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를 읽어보니까 B가 어이구 기본 요금이 세. A보다 기본 요금이 더 많아. 이해되니? 그럼 느낌상 기본 요금이 세잖아. 그럼 왠지 이게 더 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대신 B 통신회사는 1초당 통화 요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인 거야. 기본 요금 안 세고 무료 통화. 근데 A 통신사는 기본 요금이 작아. 대신에 1초당 1.8원의 돈을 받아. 약간 느낌 이런 거죠. A 통신사는 통화를 별로 안 하는 사람, 핸드폰을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급할 때 쓰기 위한 용도로 쓰는 사람들은 A 통신사가 유리할 겁니다. 근데 뭐 사업을 하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B 통신사가 유리하겠죠. 그러면 몇 초 미만일 때만 B가 더 유리합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몇 초 미만일 때 B 통신사가 A 통신사보다 값이 더 쌉니까? 됐나요? 그럼 몇 초를 그냥 X초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A 통신사 요금을 따져봅시다. A 통신 요금, 기본 요금 12,000원은 무조건 더 쓰면 되죠.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금액이니까. 그리고 초당 1.8원 이렇게 되네요. B 통신사 요금은 얘는 얼마예요? 그냥 3만원 고정이야. 돈 더 추가 안 돼, 여기는. 근데 B 통신사가 유리하다라는 뜻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송해요. B 통신사보다 A 통신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은 A가 더 싸다. 이 말 이해됐니? B 통신사보다 A 통신사 선택이 유리하다. A 통신사의 금액이 더 작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금액이 큰 거죠. 이걸 이제 식은 12,000 플러스 1.8x 3,000. 네, 이걸 푸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죄송해요. A가 더 싸다고 그랬는데 왜 A 쪽이 더? 이게 반대죠. 싸다고. 이쪽이 싸다고. 네. 부동 반대가 돼야 되죠. A가 더 싼 거니까 B의 요금이 더 많아야 됩니다. 이건 푸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